8푼 1리, 그리고 3할 2푼 6리. 이게 같은 선수의 1년 차이 나는 두 시즌 타율입니다. 똑같은 박재현이라는 어린 외야수가 1년 만에 타율을 4배 가까이 올렸어요. 솔직히 이런 변화는 야구에서 흔치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시즌 만에 타율이 4배로 뛰는 게 가능한 건가? 단순히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진짜 한 단계 점프한 건가? 오늘 이 질문을 4가지 데이터 카테고리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선수의 폭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하는 데는 4가지 영역을 봐야 합니다. 컨택, 장타, 득점권, 그리고 흐름이에요. 한두 군데만 잘 나오면 우연이지만 4가지가 동시에 살아나면 그건 실력입니다. 박재현은 5월 5일 한화전에서 5타수 4안타, 1홈런 4타점을 쳤어요. 그리고 그날 시즌 통산 성적이 3할 2푼 6리, OPS 0.832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박재현의 이 폭발이 4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진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컨택부터 보죠. 박재현의 올 시즌 타율은 3할 2푼 6리입니다. 92타수 30안타. 작년이 62타수 5안타 8푼 1리였으니까 단순히 안타 개수만 봐도 6배 차이가 나요. 여기서 핵심 지표는 2개입니다. 볼넷과 삼진. 박재현은 4볼넷 23진을 기록 중이에요. 솔직히 볼넷 비율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1번 타자, 출루머신 스타일이라기보다 적극적인 공략형에 가까운 숫자예요. 다만 삼진 20개도 92타수 기준으로 보면 컨택이 무너진 수준은 아닙니다. 21% 정도. KBO 평균과 비교해도 평이한 범주에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컨택이 무너졌는데 운으로 안타가 쏟아지는 케이스라면 삼진율이 30%를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박재현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박재현의 3할 2푼 6리는 적어도 컨택이 망가진 채 운으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5월 5일 한화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5타수 4안타 중 1홈런을 빼면 안타 위치가 우전, 우중간, 우전, 우중간 모두 밀어친 안타들입니다. 좌타자가 밀어쳐서 안타가 나오는 건 공을 끝까지 보고 자기 포인트에서 친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도입니다. 거기에 박재현은 시범 경기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줬어요. 시범 경기 6경기에 출장해서 12타수 5안타, 타율 4할 1푼 7리. 표본은 작지만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코칭 스태프 눈에 들 만한 컨택을 보여준 거예요. 시범 경기 흐름이 정규 시즌으로 그대로 이어진 셈이죠. 여기서 첫 번째 결론. 박재현의 컨택은 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합격입니다. 다음은 장타예요. 박재현의 올 시즌 장타율은 4할 7푼 8리, 홈런 3개, 2루타 5개, OPS는 0.832입니다. 이건 1번 타자에게 흔히 기대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OPS 0.832가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KBO 1번 타자 평균 OPS와 비교했을 때 상위권에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출루만 잘하는 1번 타자가 아니라 가끔 큰 거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1번 타자라는 뜻이죠. 5월 5일 그 솔로 홈런이 좋은 사례입니다. 박상원의 149km 몸쪽 속구를 우중간 담장 너머로 보내버린 거예요. 비거리는 120m. 몸쪽 속구를 잡아당기지 않고 밀어서 우중간으로 띄어보낸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스윙입니다. 보통 몸쪽 속구는 잡아당겨서 좌측으로 보내거든요. 박재현이 그걸 우중간으로 보냈다는 건 단순히 힘으로 친 게 아니라 공을 끝까지 보고 정확한 포인트에서 쳤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 2일 KT전에서도 박재현은 4타수 4안타 1홈런을 쳤어요. 일주일 사이에 홈런이 2개 나온 거죠. 단순히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 결론. 박재현의 장타력은 1번 타자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다. 합격입니다. 이제 득점권을 보죠. 박재현의 득점권 타율은 4할 7푼 6리입니다. 시즌 평균 타율보다 1할 5푼 가까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득점권 타율은 평균 타율 근처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박재현처럼 평균보다 1할 5푼이 더 높은 케이스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표본이 작아서 운이 좋게 부풀려졌다. 두 번째 해석은 멘탈이 강해서 주자 있을 때 더 집중력이 올라간다. 박재현의 표본은 아직 작은 편이라 첫 번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5월 5일 4타점 경기를 보면 단순히 운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2회 말 무사말로 첫 타석 적시타, 6회 말 2사 1삼루 적시타, 7회 말 2사 1, 2루 적시타. 모두 주자 있을 때,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특히 본인 인터뷰가 인상적입니다.
5회 말 솔로 홈런 직후 본인이 넘어갔어요? 라고 자기도 모르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의외로 멘탈을 보여주는 디테일이에요. 본인이 잘 맞은 줄도 몰랐다는 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윙만 했다는 뜻입니다. 어린 선수가 결과에 의식하지 않고 메타석을 무게없이 들어가는 게 보통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 번째 결론, 박재현의 득점권 타율은 표본에 한계가 있지만 멘탈적인 신호는 긍정적이다. 조건부 합격입니다. 마지막은 흐름이에요. 박재현의 최근 10경기 타율은 3할 8푼 1, 2입니다. 시즌 평균보다 5푼 더 높아요. 다시 말해 시즌이 갈수록 페이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4월 29일 NC전 3안타, 5월 2일 KT전 4안타, 5월 5일 한화전 4안타, 일주일 사이에 안타 11개가 쏟아졌어요. 흐름이 죽지 않고 가속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즌 초반은 모든 신인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상대 투수들이 박재현이라는 선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박재현은 자기 스윙만 하면 되는 환경이거든요. 5월 중순부터는 상대 팀들이 박재현의 약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들어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대예요. 비슷한 흐름을 우리는 작년에도 봤습니다. 김도영이 정규 시즌 MVP까지 올라간 그 시즌의 시작이 박재현의 지금 흐름과 비슷했거든요. 데뷔 두 번째 시즌에 갑자기 폭발하면서 KBO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했던 사례죠. 기아 팬들 사이에서 박재현을 재현핑이라고 부르는 별명이 도는 것도 김도영의 도영핑 이미지와 겹쳐 보이기 때문이에요. 박재현이 김도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시즌 후반에 한번 꺾이는지가 이번 시즌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결론, 흐름은 살아있고 가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5월 중반 이후 상대 분석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진짜 검증대가 될 것이다. 보류 합격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박재현의 폭발을 4가지 영역으로 검증한 결과 컨택 합격, 장타 합격, 득점권, 조건부 합격, 흐름, 보류 합격이 나왔습니다. 4가지 모두 강한 신호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신호도 없어요. 적어도 5월 5일 시점까지의 박재현은 단순히 운으로 만들어진 선수가 아닙니다. 8푼 1, 2에서 3할 2푼 6리로 점프한 게 진짜인지는 시즌 후반이 진짜 답을 줄 거예요. 상대 투수들이 박재현의 약점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을 때 박재현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번 시즌의 진짜 검증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만 보면 박재현은 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예요. 박재현이 시즌 끝에 어떤 숫자로 마무리하는지를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박재현의 데이터 검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만들어 드리겠습니다.